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은 올해 고생을 오지게 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토닥토닥. 자, 다 진지해져 봅시다. 우리는 빠르게 차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컨트롤 N을 눌러도 되고 아니면 위에 스타트 들어가서 파트 디자인 눌러서 그 파트 디자인 창을 하나 열어줍니다. 저는 커스터마이즈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스케치 하기 이전에 이거 영상은 생략하셔도 돼요. 그 제가 오랜만에 카티아 켜가지고 이거 헷갈린 거예요. 자, 찾는데 없죠. 자, 지금 C 눌러가지고 서클 찾는데 전혀 안 보이죠. 이게 딱 보였는데 서클하고 점점점 돼 있는 게 잘못되었구나 느꼈습니다. 여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스케치를 하나 누르고 평면 잡습니다.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즈 들어가서 단축키를 설정합니다. 커맨드 누르고요. All 커맨드 C 누르면은 넘어갑니다. 이래서 카티아는 영문으로 하는 거예요. 자, 서클. 저는 개인적으로 컨트롤 D로 씁니다. 현업에서는 컨트롤 키가 중복되는 게 많아서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 일단 저는 학생이니까는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제약 조건은 컨트롤 W.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라인은 컨트롤 A. 하나가 더 있습니다. 퀵 트림, 즉시 자르기, 컨트롤 Q. 이렇게 단축키 해가지고 저는 사용했습니다. 사용자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저는 이렇게 사용했을 때 가장 편리하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프레임 한번 그려봅시다. 프레임은 서피스에서 스웹 툴 이용하면은 굉장히 간편하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상을 찾아보신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영상을 찾아보는 거를 감안했을 때 그 카티아 제작 실력이 월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서피스는 파트 디자인을 주로 배운 다음에 배우는 툴이기 때문에 서피스가 아니라 파트 디자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선분 그리고 즉시 자르기 해서 모양 갖춰주고 대칭 해줍니다. 컨트롤 키 누르면은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중복으로 선분 두 개 설정한 다음에 가운데 원점 지정해 주어야 이렇게 대칭으로 이동합니다. 자, 메인 오르프 상단 높이 설정해 주고요. 1200일 때 그 롤루프 서포트 지지대 30도 각도 넘어가고 동수라고 그냥 편의상 얘기할게요. 동수도 했어요, 대부분. 그리고 이 설계는 어 항상 규정집 보셔야 돼요. 이게 한 번 규정집 맞았다고 해가지고 그 해년도에 또 맞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건 제 실수입니다. 항상 규정집 보고 검토하고 또 검토하세요. 그리고 알감 넣어줍니다. 플랫이라고 하죠.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중복으로 클릭하지 않고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은 고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알값 같은 경우에는 밴딩 업체에 먼저 물어봐요. 알값 몇 자리 공구 있냐? 천안에는 일단은 100알짜리 있어서 100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프 단면을 그려줍니다. 원 두 개 그리고 두 개 중심 일치시켜주고 그 다음에 파이프 매경 설정한 다음에 두께를 넣는 건데 영상 후반에 조금 더 꾀를 써가지고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먼저 보시고 다시 여기 돌아오시면 편할 거예요. 자, 메인 오르프 두께 같은 경우에는 한국 대회 같은 경우에는 한국 자동차 공학회 대회 같은 경우에는 1.8T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해외 대학 팀들이 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그래서 해외 규정에 부합하는 2.4T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규정집 항상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리는 것도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해에는 원래는 그 해에 만족을 못했던 건데 그냥 오피셜들이
약간 융통성 있게 넘어간 걸 수도 있으니까 항상 규정집 보세요. 그 다음에 스케치 밖으로 나가줍니다. 지금 그리는 거는 메인 로르프예요. 등 뒤에 있는 머리 위에 올라가는 그 지지대. 자, 카티아 오랜만에 해가지고 버벅이죠. 자, 이거 5초 앞으로 스킵해도 됩니다. 아, 답답해. 내가 한 걸 내가 보는데 또 이렇게 답답한데 남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자, 프로파일이 단면이고 센터 커브가 그 궤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랜만에 해가지고 잠깐 깜빡했습니다. 애교로 봐주세요. 그 다음에 카티아 파트 디자인에서 좀 밑으로 꺼내 봅니다. 하면은 이거 평면 설정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작업창에 평면 안 보이시면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어, 평면 꺼내시면 돼요. 지금은 사실 제가 이거 되게 빨리빨리 평면을 설정하지만은 당시에 이거 그릴 때만 하더라도 하루 살짝 넘겼거든요. 그 이유는 규정 보고 이제 다른 부품들 간섭 나는지 안 보는지 보면서 그렸던 건데 이건 한번 그렸던 거를 카피해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면은 프레임 그리는데 하루 정도 하루가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 시간은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즉시 자르기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누르는데 그냥 작업창에 스케치 도구 중에 맨 위에 있는 프로파일 사용하면 한 번에 그릴 수 있어요. 이거는 사람 취향껏 쓰시면 됩니다. 카티아는 정답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있는 부분은 프론트 로르프예요. 그 스티어링 휠 앞에 그 손가락 앞에 있는 그 지지대 그거 그리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이 숫자들도 당시에는 이렇게 빠르게 나오지 않았어요. 좀 여러 번 고민해보고 나왔던 그런 숫자들이에요. 각 팀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부품 사용할 건지 결정되면은 좀 고민 충분히 해보시고 난 다음에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은 제가 사용했던 부품을 똑같이 또 찾지 못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 팀이 사용할 부품들에 맞춰서 설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케치 밖으로 나오고요. 단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저평면을 수식하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평면 클릭해서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이거 작업창 바로 띄우는 방법은 제약 조건 걸어서 저 초록색 창이 뜬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은 저런 창이 떠요. 자, 이제 어느 정도 그 윤곽이 나왔죠? 로르프하고 프론트 로르프. 제가 이거 그리면서 잠깐 고민했어요. 앞부터 그릴까? 뒤부터 그릴까? 고민을 했는데 앞에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맨 앞에 벌크 헤더라고 하나요? 이 부품을. 맨, 맨 앞에 있는 부재입니다. 자, 대칭 걸어주고. 대칭 걸 때 순서 중요해요. 순서 꼭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앞쪽을 메인 롤루프보다 조금 높게 띄워놓은 이유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브레이크를 브레이크 시 약간 노즈다운이 일어나면은 바닥이 쓸리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걱정을 해가지고 앞쪽을 띄워 놓은 거예요. 또 하나 이유 나중에 또 하나 알게 된 거라면은 그 퀵잭으로 차 들어 올릴 때 앞부분 차에 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 약간 높게 설치하면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거는 각 팀에 맞춰서 설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단지 예시일 뿐이에요. 자, 뒤에는 프로파일 눌러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그렸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머리 굴러가는 소리 들리죠? 아, 여기가 몇 밀리였더라. 자, 앞과 뒤 동일하게 50mm, 50mm 이제 띄워줬습니다. 대칭해주고요. 길이 설정하고 위에도 길이 설정하고. 너무 늦게 말한 것 같은데 카티아의 선분이 완벽하게 구속이 되면은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흰색이 되어 있으면은 어, 변경될 수 있다는 여지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카티아의 그 선분들은 초록색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렇게 구속 걸렸잖아요. 다시 그릴 필요가 없는 게 한 번에 그릴 때 Shift 누르고 하면은 그 스냅이나 그런 제약 조건들이 자동으로 걸린 제약 조건들이 안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케치할 때 만약에 트러스 구조 같이 복잡한 거 그리신다 하면은 Shift 누르면은 제약 조건이 한꺼번에 다 풀리게 돼요. 자, 지금 원점 하나 걸려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그냥 지우면 됩니다. 간단하게 돼 있는 거는 그냥 지우면 돼요. 다시 그릴 필요 없어요. 자, 지금 이거 더빙 컨텐츠이기 때문에 지금 녹화했을 당시에 소리가 들리거든요. 지금 한숨 한번 쉬었어요. 여러분은 한숨 한 10번 쉬었을 거예요. 처음 하셨으면은 이해합니다. 어차피 이 자작 자동차가 이 포뮬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안티다이브 안티스커드가 안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두 개 부제를 동일하게 했습니다. 별도로 숫자를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뭐 똑같이 립툴 사용해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세로 부제는 다 완성된 거예요. 이제 가로 부제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점을 찍는데요. 그 아까 립툴 사용할 때 그 스케치에서 점을 별도로 하면은 선분도 있고 점도 있기 때문에 립툴이 정상적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평면에 다시 한번 그 위에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점 찍어준 다음에 대칭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잠깐 쓰려다가 약간 더 막혔죠. 오랜만에 해서 그래요, 저도. 자, 점 클릭해주고 미러 툴로 대칭시켜 줍니다. 그러면은 저 숫자가 변해도 양쪽에 있는 점은 똑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 세로 그 선분과 가로 선분 일치시켜주면 저 모서리에 정확하게 일치가 되게 되겠죠.
이거는 음, 평면하고 밑 롤루프 프론트 롤루프 하단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레퍼런스로 숫자 넣어 놓을게요. 그 원점에서의 거리하고 프론트 롤루프 하단하고 거리하고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머리 굴러가는 소리 한 번 더 들리죠? 다시 말하지만은 이렇게 레퍼런스로 숫자를 하나 더 표시해 놓는 이유는 평면과의 거리, 그 H 그 수평선과의 거리와 프론트 롤루프 하단과의 거리를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점들은 가로 부재들, 어, 수평 부재들, 가로 부재라고 할게요. 그냥 편의상 가로 부재들 어, 그릴 때 그 선분들을 생성하기 위해서 일단 점을 먼저 찍어 놓는 거예요. 여기서는 알값과 동일한 100 지정하면은 저 호 안에 그 점이 찍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롤루프 상단의 거리를 지정하면은 완벽하게 점이 구속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점 찍는 거는 이제 롤루프 서포트 그리기 위해서 점 찍는 겁니다. 여기도 그 롤루프 상단하고 롤루프 서포트하고 거리가 160mm 이하여야 될 거예요. 규정 좀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저는 그냥 더빙하고 있어가지고 제 머릿속에 있는 것만 나온 거예요. 규정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규정 부합하는지 항상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점 찍겠습니다. 자, 지금 단축키는 점 찍고 컨트롤 W 눌러서 선분하고 점 찍으면은 그 제약 그 초록색 숫자가 뜨잖아요. 그때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은 저렇게 기능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선분을 지정합니다. 포인트 투 포인트 이렇게 해가지고 점 이어주면은 선분 그릴 수 있어요. 저는 제작 용이성 때문에 롤루프하고 프론트 롤루프를 대각선 부재를 이렇게 일자로 그냥 하나로 확 넣었는데 뭐 V자로 가거나 X자 트러스로 넣으면은 조금 더 차체 강성이 올라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템플릿 규정 있죠? 그것도 잘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뭔가 템플릿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살짝만 낮출게요. 그냥 눈대중으로 안 들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점을 2개 찍을 거예요. 이제 그 벌크 헤드하고 이어지는 그 부재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템플릿 규정 만족하기 위해서 조금 하단으로 내려온 그 부재, 그리고 평면에 그 선에 수직하게 평면을 주는 툴은 노멀 투 커브 주시면 돼요. 참고로 이 선에 수직하지 않게 평면이 그려지게 되면은 약간 정원이 아닌 타원으로 립이 형성되게 됩니다. 두께를 먼저 지정해주면은 그 외측에 조금 더 클릭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됐죠? 근데 저 원 2개를 컨트롤 C 해놓으면은 다른 스케치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파이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파이프는 아크 인발 파이프라고 많이 불리는 금호공과대학교 자작자동차 동아리 오토매니아에서 공동 구매하는 파이프 기준으로 그렸어요. 자, 에러가 났죠? 의도하지 않은 에러가 났습니다. 이제 머리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요. 안 될 때는 그냥 다시 그리는 게 최고입니다. 이상하네. 자, 다시 평면 넣어주고요. 스케치 들어가서 파이프 타면 그려줍니다. 지금 클릭한 마지 립스 엔드, 이거는 파이프 노칭한 것처럼 그 끝부분이 잘려지게 돼요. 이 툴을 설정을 안 하면은 나중에 갈라 보았을 때 파이프가 이상하다. 파이프 속에 파묻히는 그런 형상을 취하게 됩니다. 저 툴을 넣어주면은 파이프를 갈랐을 때 노칭한 것처럼 침투하지 않아요. 자, 지금 그 클릭한 부재 지면에서부터 그 규정 있습니다. 찾아가지고 부합하는지 확인 잘 하셔가지고 검사하는데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대각선 부재를 마지막에 해야 실제 노칭한 것처럼 그렇게 형상이 나오더라고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빠르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그냥 빠르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실제로 프레임 만들 때 저 대각선 부재 안 넣고 나중에 넣겠다고 생각하시면은 저거 안 들어가요. 항상 넣을 때 대각선 부재 끼우신 다음에 수평 부재 결합해서 한꺼번에 용접해야 됩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작업할게요. 사실 이게 녹화하면서 카티아를 할 정도가 아니었어요. 원래 컴퓨터가. 그래가지고 이런 콘텐츠를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경기대학교 자작자동차 동아리 KURC 동아리 졸업하신 최훈 선배님, 그분이 SSD를 선물해 주셨는데 한번 제 컴퓨터에 결합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카티아를 하면서도 녹화가 진행한 정도의 수준이 되어서 이 컨텐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SSD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진짜 진심으로. 컴퓨터 새로 산 느낌입니다. 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죠. 참고로 그 대림의 VJF250 엔진 사용했을 때 간섭 없었거든요. 이 정도로 엔진룸 공간 설계하시면은 대림의 VJF250 엔진 넣는데 무리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 따라 하는데 무리 없도록 영상은 편집하거나 빨리 감진 않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서야 등장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저 스케치를 복사해 놓으면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부분이 그냥 어차피 똑같은 영상인 것 같다. 그냥 립툴 해가지고 똑같은 크기의 사이즈의 프레임을 쌓고 하는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방향키 누르셔서 앞으로 건너뛰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중복되고 비슷해요. 어차피 지오메트리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이 작업은 그냥 노가다입니다. 아, 노가다가 아니라 막노동, 정정. 자, 가끔씩 컨트롤 V를 했는데 저렇게 뜬금없는 곳에 스케치가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멀리 보시면 됩니다. 당할 필요가 절대 없어요. 자, 그 뒤에 있는 저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어, 수평한 파이프이기 때문에 사실 저렇게 일일이 립툴을 안 써도 되고 그냥 패드로 뽑아도 됩니다. 패드로 뽑아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냥 예의상 립툴로 진행할게요. 자, 이런 오류는 그냥 간단하게 무시해주면 됩니다. 그냥 되긴 되는데 그냥 띄워주는 알림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특히 볼트 나사상 그릴 때 저 문구가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자, 방금 마즈립 샌드 안 눌렀죠? 저도 저렇게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앞쪽에 파이프를 그려야 되는데 5개인가 6개 파이프가 한 곳에 모이는 지점이 있어요. 그 부분을 구현하는 것이 생각보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영상 보시고 어렵지 않게 해나가리라 믿습니다. 저렇게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대칭 해주고요.
자, 저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평면을 하나 만들어줘요. 세 점으로 형성되는 평면을 말이죠. 그 다음에 클릭, 클릭, 클릭 하면은 저 평면이 형성이 되는데 저 평면에서 파이프가 지나가는 궤적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저 선에 수직하는 평면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감 오시죠? 저 선과 저 평면을 이용해서 립툴을 이용할 거예요. 아, 컨트롤 C, 컨트롤 V가 풀렸어. 다시 해야 돼. 그 다음에 립툴 이용해서 하면은 완전한 그 개방돼 있지 않은 완전히 막혀 있는 파이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평면 넣어줍니다. 차례대로 하나하나. 자, 이번에도 컨트롤 C, 컨트롤 V가 풀렸습니다. 참고로 저는 숫자를 타이핑하는 게 굉장히 느린 편에 속하는데 이유는 숫자 키보드가 따로 없어요. 그 텐키라고 하나요? 그 우측에 있는 그 1에서부터 9까지 3 곱하기 3 배열로 되어 있는 키보드가 아니라서 노트북처럼 상단에 숫자가 올라와 있는 숫자라서 숫자 입력하는 게 조금 느려요. 이거는 양해 구할게요. 자, 어차피 선이 나왔기 때문에 다 똑같은 과정이에요. 만약에 이 영상이 조금 스킵할 필요가 있다 싶으신 분들은 방향키 이용해서 앞으로 건너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이프 나왔고요. 반대편 하면은 끝납니다. 저도 영상을 보면서 약간 좀 지루한데, 정말 교수님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지 새삼 알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영상 시작한 지 40분밖에 안 됐는데, 장난 아니에요, 진짜. 더빙하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교수님들이 정말 아무나, 일단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까 반대편에서 진행했던 점 3개를 이용해서 평면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에 준하는 선을 그려줍니다. 자, 이 부분도 똑같아요. 그냥 파이프 그려주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이 굳이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앞으로 건너뛰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운전자가 탑승하는 하단 부재에 대각선 부재를 넣어줄 겁니다. 그리는 방법은 비슷해요. 근데 파이프 끝단 부분 설정 그렇게 하면은 대각선 하나는 한 번에 그려지는데 다른 대각선은 두 번에 걸쳐서 그려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한번 지켜보자고요. 참고로 이 파이프 규격은 인발 파이프 규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맨 처음에 포뮬러 제작했을 때 그냥 일반 파이프 구입해서 사용했고요. 일단은 그 파이프 규격으로 그려봤습니다. 팀에서 판단했을 때 다른 파이프 사용해도 될 것 같다고 판단되시면은 팀에서 구입한 파이프 규격으로 설계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쪽 부분 막히게 됩니다. 그 뒤쪽까지 파이프가 이어지지를 못해요. 저 기능을 사용하면은. 그래서 선을 한번 더 그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평면을 설정하는데 그냥 평면 설정하면은 아까와 동일한 위치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부분 그 파란색 부분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은 이렇게 하위 옵션들을 뜨거든요. 아니면 뭐 이렇게 설정하셔도 돼요. 포인트 타입은 온 커브.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비율로 설정하셔도 되고 길이로 설정하셔도 돼요. 사실 평면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단 저 평면이 다른 대각선 부재보다 어, 다른 대각선 부재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 자, 이렇게 프레임이 그려졌는데 지금 더빙하면서 보니까는 안전벨트 들어가는데 그 부재는 생략이 된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항상 그 부분도 그려주셔야 되고 여기서 보여드릴 거는 이 영상의 핵심이라고 해야 되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립툴 이용하면은 평면이 중구난방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평면을 한꺼번에 지우는 기능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컨트롤 F 누르면은 영상과 같이 서치라는 기능이 활성화되고 타입에서 파트 디자인을 찾아줍니다. 그 다음에 타입에 플레인이 있어요. 플레인을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망원경에 두 번째 것 클릭했잖아요. 첫 번째 거 클릭하면은 항목만 찾아주고 두 번째 거 클릭하면은 찾아준 다음에 활성화가 돼요. 주황색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하이드 시키면은 한꺼번에 평면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음 스케치를 위해서 원점에 있는 평면 3개는 활성화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같은 경우에는 폴더 하나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 프레임이면 프레임, 서스펜션, 업라이트면 업라이트, 파워트레인, 파워트레인 이렇게 분할해서 저장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나중에 한꺼번에 한 폴더에 저장이 되면은 부품이 정말 많아지면서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폴더별로 정리하시는 것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 대회까지 고생을 하실 거라는 거를 저는 정말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정말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강민호의 자동차 놀이동산에 강민호가 응원하겠습니다.